번식 후의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번식 후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단계냐면 1단계가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영양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냐면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단계가 기본 단계입니다. 이때는 임신에서 임신 7개월이면 어미소한테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임신 7개월 돼도 뱃속에 있는 태아가 7kg에서 10kg밖에 안 돼요. 그것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미소가 말랐으면 조금 살찌워야 될 것이고, 살쪘으면 이 시기에 조금 관리를 해서 말려야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셔요, 농가에서. 우리 집에는, 우리나라 농가들은 소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할 게 없지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시기에 기초적인 단계에 있을 때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말랐을 때는 살을 찌워야 되고, 살 찌운 애들은 말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 임신에서 임신 7개월 동안. 이게 기초적인 단계예요. 두 번째, 임신 7개월에서 분만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는 1단계보다도 2단계는 뭔가 좀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더 줘야 되느냐? 왜 더 줘야 되느냐? 뱃속에 있는 태아가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예요. 제가 가끔 쓰는 얘기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드라마틱한 체인지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뭐가? 태아가. 임신 7개월에서 7 내지 10kg인 태아가 분만할 때 30kg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 동안에 20kg 이상이 체중이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또 그 송아지를 위해서 초유를 또 생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플러스 1이에요. 일반적으로 농우사료도 1kg, 조사료도 1kg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1kg 이내에서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송아지 태아가 과태화돼서 난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700g, 500g.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0g에서 배합사료 1kg, 조사료도 마찬가지로 건물 기준으로 500g에서 1kg 정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제대로 성장하고 그 송아지가 제대로 태어나서 면역력도 좋은 송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설사도 안 하게 되고 질병의 감염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좋은 초유도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때 2단계 때 우리가 조사료, 농우사료의 양이 500g에서 1kg 정도 하루에 기준으로 더 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체크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어미가 분만 예정일 한 달 전서부터 어미의 유방이 초유가 조금씩 불기 시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면밀하게. 그게 일반적으로 젖이 불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뱃속에 있는 태아의 영양이 더 가고 있고,
초유로는 아직 안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조사료, 농후사료의 양을 잘 책정해서 2단계를 잘 맞춰야만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성장을 잘 안 하고 건강한 태아로 자라나고 그것이 좋은 초유를 만들어내서 그 좋은 초유를 만드는 초유를 먹은 송아지가 설사도 안 하고 건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의 특징이에요. 3단계는 분만하고 나서 송아지가 딸려 있을 시기예요. 주로 분만하고 나서 젖되기 3달이지만 2달 정도에서 3달까지예요. 그거를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소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번식이든. 3단계의 의미는 뭐냐면 2단계보다도 영양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2단계보다 더 주질 않거나 비슷해요. 왜냐? 어미소한테 배합사료를 많이 주면, 농사를 많이 주면 송아지가 설사한다는 거예요. 설사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에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1kg 이내 범위에서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더 준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는 3단계예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줘야 되는 근거는 뭐냐면 2달 동안에 뱃속에 있는 태아는 20kg 이상을 성장하지만 분만해서 태어난 송아지는 한 달에 30kg 크는 거예요. 하루에 1kg씩 커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20일 동안에 2달 동안에 20kg 크는 게 더 영양소가 필요합니까? 한 달에 30kg 크는 게 더 영양소가 필요합니까? 한 달에 30kg가 크는 게 더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푸치기 사료도 제대로 못 먹으면. 그럼 이 시기에 더 성장을 잘하게끔 우리가 어미소한테 사료를 더 줘서 좋은 젖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잘 크게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오히려 어미소한테 사료를 줄이게 됩니다. 왜? 설사 많이 하면 송아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제 조건이 초유만 제대로 된 양 먹고 품질만 좋은 걸 먹으면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어도 설사는 해도 송아지가 지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초유를 못 먹여서 부족해서 설사시키고 그 설사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병치를 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로 초유를 보충해서 먹이는 농가는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만나 그럽니다. 왜 아직도 송아지 설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설사 거의 안 합니다. 송아지 설사해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초유를 갖다가 보충해서 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미젖을 초유를 잘 만들어서 먹인 송아지들은, 잘 먹은 송아지들은 설사를 해도 그렇게 깔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미소한테 어느 정도 젖을 생산할 수 있게 농후사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루에 1kg, 한 달에 30kg 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송아지가 성장을 합니까? 오미젖을 안 먹고 어떻게 송아지가 성장을 합니까? 제발 부탁드리건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송아지를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농우사리를 너무 무리하게 절식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초유를 만들어내고 좋은 초유를 먹게 해서 설사를 시키지 않아서 송아지를 잘 성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의 사양관리를 하셔야만이 송아지가 3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120kg, 150kg 나오는 그런 농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 설사한다고 해서 어미소한테 농우사료를 적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미소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정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농가 사장님들은 저한테 주로 하시는 질문들이 뭐냐면, 원장님, 제가요,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그렇게 많이 잘 먹이고 했는데 왜 우리 집소는 발정이 잘 안 옵니까? 저한테 따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도 건강하려면 밥하고 반찬하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잘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건강하든 말든 하지, 밥하고 반찬도 제대로 안 먹고 비타민 미네랄만 잔뜩 먹으면 그게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은 소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밥도 반찬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우사료는 사람으로 따지면 밥이에요. 볏짚은 사람으로 따지면 반찬이에요. 밥과 반찬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우사료예요. 농우사료 양이 번식 후에 발정을 오게 하는 데서 제일 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농우사료를 많이 주지 않고 볏짚을 많이 주고서는 절대로 발정이 번식은 올 수가 없어요. 발정이 안 오는 경우, 첫째, 송아지 딸린 포유 번식 후에서 기본적으로 배합사료 3kg 정도 수준에는 잘 안 옵니다. 올 수도 있겠지. 젖이 조금 나오는 경우. 보통 제가 드리는 말씀 4.5kg 이상은 줘야 돼요. 4.5에서 5kg 이상도 줘야 돼요. 그래도 안 오는 경우 있어요. 마른 소는, 마른 어미소는 그래도 안 오는 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송아지한테 그만큼 자기 몸을 깎아가지고 송아지한테 젖을 갖다 바친 거예요.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소들은 농우사료, 배합사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발정이 옵니다. 그런 소들은 난소도 안 좋아져요. 난소가 위축이 돼요. 우리나라 분들,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성격이 급해요. 발정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호르몬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르몬제도 어느 정도 영향이 맞고 난소가 어느 정도 맞아야만이 주사를 놔도 반응을 해요. 난소가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발정이 온다 하더라도 약발이 안 받아요. 절대로 임신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만일 임신이 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주사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기구? 점점점 어려운 실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발 부탁드리건데 송아지 딸려있을 포유기 번식후에서는 너무 농후사료를 줄이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농가에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미소 분만 후 한 달서부터 두 달 사이에 농후사료를 한 1kg에서 1.5kg 올려줘라. 한 달 기간만. 그리고 발정 오면 원위치로 가라. 수정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번식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발정들이 절대로 잘 안 올 것이다. 발정이 와도 두 달, 세 달 넘어서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 한 번에 수정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난소가 좋지 않은 소가 발정이 늦게 오고 또 그 소가 수정시켜서 잘 들어갈 리가 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번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무 농후사료를 무시하고 조사료를 많이 먹이고 하는 이 관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유 번식 후에 있어서 농후사료 기준은 최하 4kg, 4.5kg 기준에서 5kg 정도 이상은 줘야 발정이 오고 난소도 좋아지고 자궁도 회복되고 이렇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번식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처녀후 번식후가 발정이 잘 안 오는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송아지가 태어나서 8개월, 10개월, 12개월에는 발정이 주구장창 옵니다. 주구장창 와요. 근데 정작 수정시키길 13, 14, 15개월에 발정이 안 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정작 수정시켜야 될 때 농후사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이전에 과비해서 처녀소들이 번질번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하시는 행동이 첫 번째 농후사료 양을 줄여준다 이거야. 2kg대도 안 줘. 그럼 발정이 안 오는 거야. 대부분이 보면 농가에서는 어떤 판단이 잘못되냐면 처녀소들 같은 경우에 소가 번질번질하면 농후사료 많이 줘서 번질번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조사료를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볏짚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라이그라스를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료가 몸속에 들어가서 지방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번질번질한 거예요. 그 번질번질한 그 원인을 다 농후사료로 돌려서 농후사료를 줄여주니까 발정이 안 오는 거예요. 제발 부탁건데 이것도 농후사료의 양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발정이 올 겁니다. 그러면 수정시키시고 원위치 가시면 돼. 네. 조사료 양을 좀 줄이고. 우리 처녀소들이 왜 발정 기간이 길어집니까? 왜 발정을 하루 후에 시킵니까? 조사료 많이 먹여서 그런 겁니다. 농후사료 많이 먹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또 저 개인적으로도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오늘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녹화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그러니 계속 들어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